이번에 살펴볼 미분 방정식은 완전 미분 방정식 Exact Differentiation, 상당히 유명한 미분 방정식으로서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px, y dx 플러스 qx, y dy는 0이라는 자 이런 꼴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자 여기서 이 dx 앞에 있는 p라는 것은 y로 편미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y 앞에 있는 q는 다시죠. 파셜 x, 그러니까 x에 대한 편미분으로서 계산을 했을 때 두 개가 식이 같아진다라고 하면, 그 결과가 같아진다라고 하면 그때 완전 미분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바로 이 조건이 바로 만족이 됐을 때만 우리가 완전 미분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저 조건을 만족을 시켰을 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법을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계속 이 기호를 조금 사용을 할 거예요. 이 기호를 사용을 할 건데, 요거 그냥 제가 좀 줄여서 쓴 거예요. 파셜, y, 파셜 p. 자, 요거를 제가 이렇게 표현을 조금 했어요. 그리고 이걸 좀 간단히 쓸 때는 사실 이렇게 쓸 때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조금 알아두고, 설명 조금 확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이거를 푸는 아이디어를 제가 얘기하기 전에 이 방정식을 어디서부터 유도한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지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풀이를 위한 아이디어를 먼저 한번 잠깐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해법에 대해서 언급을 할게요. 자,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은 f x, y는 어떤 상수 c, 요거 c는 상수다. 자, 이런 형태가 있다라고 한번 쳐봐요. 자, 이런 형태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전미분을 해버리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자, 파셜 xf에 괄호치고 xy는 생략할게요. dx 그 다음 플러스 파셜 y의 f의 dy 그리고 이쪽 c쪽은 이제 0이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완전 미분 방정식이란 건 원래 해가 이런 형태가 있는데 그 녀석을 전미분을 했을 때 이런 형태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때의 이 파셜 x f라는 것을 p로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p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 파셜 y f를 q로 생각을 하는 것이다. 자, 그것 때문에 우리가 f라는 게 있는데 그걸 x로 한번 편미분을 하고 그 다음 y로 편미분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y를 먼저 편미분한 다음 다시 x를 편미분해요. 그러면 이제 같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f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해법은 사실 여기 이미 들어와 있어요. 뭐예요? 우린 이 f라는 걸 찾으면 되죠. 그러면 p라는 것을 x에 대해서 적분하면 f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로 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자, 볼게요. 그럼 해법은 어떻게 되느냐? 해법은 제가 단계를 두 단계에 의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건 조금 중요하니까 제가 다른 색 펜으로 조금 메모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돼요? P라는 것을 X에 대해서 적분하든지 아니면 Q라는 것을 Y에 대해서 적분하면 된다. 자, 그래서 일단 저는 P 쪽을 X에 대해서 적분하는 걸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F의 X, Y라는 것은 결국 이것을 적분한, 즉 인테그랄 P, X, Y를 X에 대해서 적분한 것과 같을 것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미분이 편미분이에요. 즉, 이 f라는 식 안에 원래 y에 대한 어떤 플러스 해놓고 y로만 이루어지는 어떤 함수 형태가 하나 있었다고 하면 편미분을 통해서 그 y에 대한 식은 지워지겠죠. 자, 그래서 그게 다시 살아나야 돼요. 적분하는 순간. 그거를 우리가 편의상 gy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있었으니까 x로 편미분을 했을 때 p가 나오고 g라는 게 없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그럼 일단 됐어요. 자, fx, y는 구했어요. 자, 이제 의문은 그거죠. 그럼 과연 gy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다른 하나를 이용해 주면 돼요. 다른 하나는 건 지금 p를 이용해서 f를 구했잖아요. 저 g라는 것을 바로 q를 이용하면 돼요. 즉, 파셜 y f, 이게 바로 뭐라고요? 여기서 보면 q다. 이것임을 이용하면 돼요. 이것임을 이용해
이용하여 문장으로 그냥 쓸게요. gy를 구해요. 자, 그래서 이 두 단계를 거쳐주면은 우리는 결국 이런 완전 미분 방정식이란 것의 해를 찾을 수 있다가 돼요.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서 같이 살펴볼게요. 제가 이제 칠판 지우고 예를 다시 적어 놨고요. 자, 일단 주어져 있는 미분 방정식, 완전 미분 방정식을 제가 적어 놨어요. 하지만 이제 뭐 완전 미분 방정식이 정말로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 그리고 한번 완전 미분 방정식이 되면 실제로 완전 미분 방정식이고요. 되면은 이제 아까 얘기한 그 풀이대로 진행을 시킬게요. 자, 우선 여기 dx 앞에 있는 게 바로 요 위에 있는 식에서 얘기하는 p가 될 거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p에 해당되는 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요 두 번째 괄호 dy 앞에 있죠. 그게 이제 위에서 말한 q로서 이해하면 될 거예요. 자, 완전 미분 방정식이 되는지 체크를 한번 요 위에다 할게요. 자, 이 위에다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냥 이 붉은색을 좀 표현을 할게요. 우선 p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뭐다? partial y.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번 해봐야 된다. 자, partial y p라는 것은, 자, 이거 그냥 곱미분으로 가면 되겠죠. y 먼저 미분시키고 그다음 코사인 그대로 적어주고요. xy 그 다음에 플러스가 아니죠. 자, 일단 y 놔두고 코사인 미분시키니까 이제 마이너스 튀어나오고요. 코사인 미분 때문에 마이너스 나오고 y 있고, 그 다음 이제 xy인데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x가 앞으로 하나 튀어나오겠죠.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y 앞에 x 적을게요. x 마이너스 xy, 그 다음 이제 사인으로 바뀌고 xy가 될 것이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 이제 q는 바로 말로 할게요. 자, q 같은 경우는 뭐 결과적으로 똑같은데, 우선 x로 편미분을 하다 보니까 제일 뒤에 있는 마이너스 2y는 0으로 날아가고요. x 코사인 xy 이것만 x에 대해서 편미분 내면 일단 x 먼저 미분하니까 코사인 xy 똑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x 그대로 놔두고요. 코사인 쪽 미분시키니까 마이너스 사인으로 바뀌면서 xy에서 y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마이너스 xy의 사인 xy로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partial x q로서 partial yp와 partial xq 같아져서 결국에는 완전 미방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 미분 방정식이구나 라는 게 체크가 됐어요. 그럼 한번 이제 풀어볼게요. 자, 푸는 건 뭐라고요? 우리가 체크는 이렇게 하지만 이 p라는 것은 원래 해 fx가 있을 때, fx,y가 있을 때, 자, 이것은 뭐다? 얘를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 게 바로 p가 나온다. 그렇죠? 여기다 살짝 다시 매물 좀 해놓을까요? 여러분 상기시키기 좀 편하게. 자, p라는 것은 뭐였다? 이렇게 f라고 만약에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partial x f와 같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그대로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x에 대해서. 그래서 인테그랄 y 코사인 xy의 dx로 생각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라고요? partial x, f를 partial x로 미분했을 때 이거란 얘기는 뒤에 y에 대한 어떤 식이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플러스 gy가 있어야 된다. 물론 이게 0이거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y에 대한 식이 뭔가가 있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죠? 자, 그럼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코사인 적분 함수가 이거 y 안으로 들어가면서 얘 사인으로 바뀌죠. 그래서 사인 xy, x에 대한 지금 적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 뭐 g는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이제 g는 그대로 놔두고요. 자, 그 다음 이 gy는 어떻게 구한다? 바로 이 q를 이용한다. 자, 아까 q라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f로서 표현하게 되면은 이것은 f를 y로 편미분했을 때 나온 결과였다. 자, 따라서 이거를 편미분하면 y로서 편미분하면 그게 q하고 같아져야 된다. 그래서 partial y f를 해보는 거죠. 자, 이걸 해보면 괄호치고 xy는 생략할게요. 자, 그럼 일단 요거는 그냥 g' 되고 이거 미분시킨 순간 x의 코사인으로 나오죠. 코사인 xy 그 다음에 플러스 g' y 이게 뭐하고 같아야 된다고요? 이게 바로
Q, XY하고 같아야 된다. 그래서 Q라는 건 요 괄호 안에 거. 그럼 비교해봐요. 자, 첫 번째 X 코사인 EXY는 두 개가 동일하죠. 그럼 결국엔 G'Y라는 것은 옆에다 적을까요? 자, G'Y라는 것은 뭐와 같다? 마이너스 2Y하고 같다. 그럼 적분시키는 순간 Gy는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C인데 사실 이 C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적을게요. 일단은 제가 적는데 사실 저거 일반적으로 잘 안 적기는 하거든요. 왜 그런지 이제 최종 답을 쓰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최종 답이 나왔는데 최종 답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따라서 f x, y라는 것은 요 결과 여기다 그냥 넣으면 되죠. sin xy. 자, 그다음 마이너스 y제곱인데 자, 이제 c 안 적고 잠깐만 얘기할게요. 원래 이 뒤에 c 들어가죠. 플러스 c. 근데 그렇게 안 써요. 그렇게 안 쓰는 이유는 아까 기억날까요? 자, 이 fx, y 이거를 제가 해요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건 그냥 xy에 대한 식일 뿐이고 실제로 이 미분 방정식의 해는 뭐다? 바로 여기다 살짝 적을게요. 그러니까 원래의 미분 방정식, 이 동차 미분 방정식의 해는 f, x, y는 c. 이것을 전미분시키면서 나온 형태가 바로 이거였어요. 그럼 이제 해는 이거는 c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f는 c, 꼴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c를 안 써요. 왜 그러냐면 플러스 c는 어떤 다른 상수 c가 되면 c끼리 한쪽으로 넘겨가지고 그냥 하나의 상수로 만들어버리면 끝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거 잘 안 쓰고요. 제가 살짝 이렇게 지울게요. 안 쓰고 이거 전체를 바로 그냥 c다라고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완전 미분 방정식 해를 구할 수가 있다.